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를 재밌고 쉽게 더달서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아빠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하고, 제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산모를 제가 케어하느라고 영상을 찍어뒀었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 찍어뒀는데 편집하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게 되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관세 관련해서 많이 근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관세 영향이 좀 적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예, 형태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서비스업이 되겠죠. 달러 외에는 크게 그 매출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달러가 비싸지면 조금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달러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매출에 좋은 일이 되겠죠. 왜냐면 대부분 서비스 사업들은 달러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중에 특히나 이제 첨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저의 관점이었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유형의 물품을 파는 게 이제 관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 제품, 형태가 있는 제품을 팔면 수입하고 수출할 때 관세를 매기게 되잖아요. 근데 관세를 이렇게 높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약품일 수도 있을 거고, 생필품 같은 거는 수입 물가가 높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죠. 또 어떤 물품이 있을까요? 생필품이 아닐지라도, 또 의약품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사야만 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독점하는 회사의 물건이겠죠. 예, 독점하는 회사. 그래서 전 세계 독점하고 있는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관세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던가 이제 뭐 웹서비스 플랫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물건 파는 플랫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잠깐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제가 올리다가 못 올렸던 엔비디아만 잠깐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칩을 형태가 있는 물품을 생산을 하죠. 엔비디아도. 근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점유율이 몇 프로냐? 무려 95%입니다. 네. 그래서 관세가 아무리 높더라도 기업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살 수밖에 있다 없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제품 사지 않고 이게 비싸다고 해서 뒷걸음질 쳐버리면은 다른 기업들이 훨씬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 전쟁이 막 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엔비디아 거 안 쓴다 막 그러면서 그 브라이던트인가? 그런 회사가 또 막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가도 꽤 높아요. 위안으로 뭐 707 위안 정도 하더라고요, 한 주에.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거 절대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만드는 거 NPU 기반이에요. 네, NPU 기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과거 데이터만 처리하는데 능숙하지, 또 A라는 분야에 쓰다가 또 다른 B 분야에 같은 칩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GPU는 마음껏 넘나들 수 있고 새로운 내용들도 얼마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왜냐면 교육과 추론 둘 다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NPU도 물론 교육용 칩이 있는데 기존의 자료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빠르지만 새로운 자료들을 업데이트 시키는 데는 불가능하다. 그런 NPU의 고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GPU 같은 성능의 칩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되게 기이한 방법으로 엔비디아 칩을 우회로 수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중고 칩을 삽니다. 중고 호퍼 칩을 비싸게 주고 사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예 서버렉을 통째로 뜯어온답니다. 서버렉. 그 서버렉 안에 뭐 다양한 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완성품이니까. 그러니까 호퍼칩만 따로 사는 게 아니니 그거를 서버렉을 떼가는 거를 규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세랑 상관없이 어차피 우회로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손인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사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번에 1분기에 한번 매출 보자고요. 마이크론이나 TSMC나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엔비디아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이런 주가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결국 매출의 성장성에 달려 있어요. 매출이 성장하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시총 3위의 기업이 이 메가 컴퍼니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면 그 주가 성장성을 의심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서 엔비디아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아버지도 됐는데 감사합니다.